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스레드. 일단 스레드. 우선 요 스레드를 이해하려면 사실 운영 체제랑 프로세스 사실 요런 개념을 아주 깊게 파려면 사실 뭐 전공책을 들고 진득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운영체제는 뭐 다들 아시죠? 운영체제 뭐 대표적으로 윈도우 하고 뭐 리눅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뭐 저희는 지금 요 PC 대부분 PC는 우리나라는 그 운영체제 윈도우를 쓰니까 윈도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윈도우가 뭐 모든 PC 다 쓰니까 뭐 상당히 친숙하다. 그쵸? 그래서 사실 뭐 운영체제는 뭐 따로 뭐 전공 지식 정도로 설명드릴 거 아니면 그냥 따로 설명드릴 게 딱히 없기는 해요. 운영체제 뭐 다들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는 뭐냐? 사실 프로세스는 그냥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냥 프로세스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운영체제 안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정도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당연하죠. 윈도우를 안 켰는데 그러니까 윈도우가 실행이 안 됐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없죠. 윈도우가 켜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사전적인 정의로 말하면 자세히 말하면 뭐 실행 파일에 담겨 있는 데이터 및 코드가 메모리에 적재되어 동작하는 것. 뭐 이렇게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엔 데이터 및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것. 그거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스레드랑 지금 얘네들이 무슨 관계냐? 결국에는 프로세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되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엔 프로세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만든 우리가 코드 짠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이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냥 개념은 단순하게 딱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개념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한번 봐야지 좀 머리에 남으니까 한번 먼저 프로세스를 한번 보죠. 컨트롤 알트 딜리트 하면 뭐 작업 관리자 나오겠죠.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프로세스는 여기 쭉 나오죠. 사실 윈도우에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레드는 여기 세부 정보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스레드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온다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이 부분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열 선택하고 쭉 내리면 여기 스레드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확인을 하면 그제서 이게 뜹니다. 자 보면 어떤 프로세스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전부 다 스레드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프로세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뭐 하나인 것도 없죠. 다들 막 여러 개씩 들어있어요. 스레드가.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키워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라고 봤을 때 이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고요. 각 프로세스는 스레드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뭐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요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요 개념이 아까 처음에 말한 프로세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되어 줍니다 라는 요거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면 여기선 지금 이렇게 스레드 하나인 것도 있고 여러 개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애들도 스레드를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를 쓰고 있어요. 이 여러 개 쓰는 걸 보통 멀티 스레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인 걸 뭐 싱글 스레드, 단일 스레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쓰는 걸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란 운영체제가 조금 어렵게 말하면 CPU의 시간을 할당하는 기본 단위, 뭐 교과서 같은 책에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조금 이거 어려우니까 풀어서 말하면 운영체제가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스케줄링 단위. 이게 더 어려운가요? 뭐가 더 쉬운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스레드란 이 운영체제가 CPU에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내용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지금 요것만 들었을 땐 뭔 일을 시키는 단위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 짜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코드를 쭉 짰어요. 그 코드를 짜는 것 자체가 스레드라는 거죠. 우리가 따로 스레드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코드를 여태까지 짰던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태까지 스레드의 개념을 몰랐지만 계속적으로 스레드를 쓰고 있었어요. 무슨 스레드를? 메인 스레드를 계속 쓰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레드를 배우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러 가지 스레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레드를 배우는 순간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썼던 코드 방식에다 추가로 이런 멀티 스레드 방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멀티 스레드 방식에 장점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도 지금 다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멀티 스레드 장점은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특정 파일을 이렇게 복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보죠. 근데 이거 복사하는데 5분이 걸려요. 오, 글씨 잘 썼네. 이렇게 5분이 걸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파일을 한번 복사하는데 5분이 걸려요. 근데 이게 싱글 스레드예요. 싱글 스레드. 그러면 얘는 이 프로그램으로 얘를 복사하는 5분 동안 얘는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5분 동안 프로그램이 멈춘 듯이 보일 거예요. 또 이게 한 3분 지났는데 이걸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도 못 할 거예요. 왜냐? 해당 싱글 스레드가 이걸 복사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가 싱글 스레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멀티 스레드다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까 스레드는 운영체제가 CPU에 시간을 할당한 기본 단위, 또 운영체제가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스케줄링 단위라고 했죠. 결국엔 얘가 한 번에 하나를 처리하냐 여러 개를 처리하냐 그 얘기인 거예요. 얘가 만약에 멀티 스레드라면 이렇게 복사하는 거를 하나의 스레드로 잡아놓고 나머지 스레드에서 예를 들어 취소 기능을 넣을 수가 있을 테고, 또 이 5분 동안 뭐 로딩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내용이 어렵진 않죠? 싱글 스레드는 결국엔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하지 못하지만 멀티 스레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이나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근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데이터가 뭔가가 있다고 치죠. 이 데이터를 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뭔가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 뭔가 다른 작업이 필요하겠죠. 뭔가 복잡한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중에 얘한테 있는 정보를 얘한테 옮기고 싶어요. 그럼 뭔가 복잡한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옮기는 뭔가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멀티스레드는 달라요. 멀티스레드는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스레드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스레드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차피 이 프로그램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바깥에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그냥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거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내부에 있는 변수의 데이터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는 데이터 공유가 쉽습니다. 데이터 공유가 쉽다. 프로그램끼리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소켓 등 뭔가 번거로운 구조가 필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장점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결국에는 이 스레드는 프로세스 안에 이런 식으로 있죠. 하지만 이런 그 멀티 스레드가 아닌 사실 그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면 그 실행하는 만큼 이제 또 그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스레드는 달라요. 이 스레드는 이미 이 프로세스 안에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럼 뭐 되게 좋죠, 그쵸? 이 장점만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관리자를 열어보면 다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 개를. 근데 그럼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여태까지 우리가 안 배우고 있었을까요? 그쵸? 이렇게 좋은 걸. 왜냐? 단점. 구현이 복잡하다. 일단은 이런 개념들 자체가 구현이 되게 복잡해져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쭈루루룩 싱글 스레드에서 구현되는 그런 코드 로직을 짜다가 이제 멀티 스레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조금 그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멀티 스레드를 씀으로써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점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구현이 복잡해지고요.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죠. 이 작업관리자 쭉 보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이상한 거가 없을까요? 요걸 꺼볼게요. 프로세스 끝내기 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끌 수가 있죠.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프로세스를 껐다고 해서 뭐 다른 프로세스한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딱 자기 것만 꺼져요. 딱 하나만 꺼져요, 그죠? 근데 스레드는 좀 달라요. 스레드는 이 프로세스 안에 있죠. 이 프로세스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에서 뭐 문제가 생긴다. 그냥 그 프로세스 자체가 터져버립니다. 프로세스가 퍽이 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스레드 하나를 쓸 때에는 얘만 잘 관리하면 됐는데 스레드를 여러 개를 쓰면 이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프로그램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능이 저하된다. 성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멀티스레드 장점 보면 동시에 여러 작업할 수 있고 데이터 공유도 쉽고 메모리 절약도 되는데 왜 성능이 떨어지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원래 운영 체제에는 스케줄러라는 게 있어요. 얘가 알아서 스레드를 골라서 CPU한테 이거 실행해 라고 명령을 해줘요. 그러면은 CPU가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가 있겠죠. 얘가 그냥 뭐 해볼까요? CPU 1 얘가 지금 실행 중인 게 있겠죠. 근데 운영체제에서 너 요거 해 했으면 실행 중인 거를 멈추고 내가 어디까지 실행했는지 정보를 운영체제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운영체제가 실행해 라고 한 것을 실행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멈췄던 거를 다시 또 얘가 멈춘 것을 다시 가서 실행해야겠죠. 뭐 요런 식으로 실행하다가 멈추고 다시 실행하고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거를 자체를 컨텍스트 스위칭, 문맥 교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CPU는 해당 스레드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정보? 그 스레드가 어디까지 실행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받냐면 운영체제한테 받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받는 것 자체도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성능 소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면 오히려 내가 멀티스레드를 쓰려는 이런 그 장점들이 퇴색이 될 수가 있어요.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자면 이런 식으로 요즘엔 뭐 CPU가 코어가 엄청 많은데 그냥 4개만 있다고 쳤을 때 일단 얘만 보죠. 그럼 A 스레드를 실행했어요. 그 다음에 실행하다가 이제 얘는 B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C를 실행했어요. 얘는 D, E 실행하고 그 다음에 A를 실행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쭉 일자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디까지 실행된 다음에 나 여기까지 실행됐어 라는 정보가 운영체제에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코어 2번은 요거 실행하다가 여기까지 실행됐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 이으는 걸 이 컨텍스트 스위칭,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뭐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조금 그림이 이상한 것도 있긴 한데 대충 그런 개념이다 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결국엔 우리가 계속 작업관리자를 제가 열게 되는데 제 컴퓨터는 코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있어요. 12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스레드의 개수는 12개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12개밖에 실행이 안 되지만 지금 실행해야 될 스레드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실행이 됩니다. 나눠서 빨리 전환이 되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사실 이 공부하는 이유 자체도 그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유니티 쪽하고 차이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스레드는 이게 큰 프로세스라고 보면 프로세스 안에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로직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스레드를. 그래서 그냥 하나만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스레드를 실행하면 동시에 여러 로직을 병렬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유니티는 사실
우리가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스레드가 단 하나예요. 게임 로직에 접근할 수 있는 스레드 딱 하나를 유니티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는 우리가 그 게임을 만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르틴을 사용한 거예요. 요 메인 로직으로는 하나의 흐름밖에, 게임 로직밖에 못 만들지만, 여기가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병렬적으로 게임 로직을 구성해야 될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코르틴을 이용해서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가 여태까지 짰던 코드는 전부 유니티 내부의 게임 로직 미 메인 스레드, 하나의 스레드에서 작동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니티 엔진 자체는 하나의 스레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게임을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도 하나의 스레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스레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의 스레드로만 만들어 놨냐면, 이 하나의 스레드로 만들어 놓으면 장점은 그 멀티 스레드시 고려해야 될 문제, 단점이 아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아닌 문제들, 멀티 스레드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을 그 생각하지 않아도 돼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게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게임 엔진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그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레이스 컨디션 그냥 보여드리면, 여기도 얘도 스레드고 얘도 스레드예요. 근데 얘가 자원이에요. 근데 얘 스레드도 이 자원에 접근해서 뭔가를 작업하려고 하고, 얘 스레드도 얘 작업해서 접근해서 뭔가를 작업하려고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둘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작업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것을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해요. 예전엔 우리는 이렇게 싱글 스레드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가 생길 여지가 없었죠. 어차피 내가 얘에 접근해서 하는 건 이거 한 가지였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자원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보면 변수.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변수에다가 내가 접근을 해서 플러스 1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내가 10번 접근하면 플러스 10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스레드가 있다고 치고, 이 스레드가 이쪽에 이 변수에 또 접근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더했는데 얘도 또 1을 더하려고 한다고 쳐보죠.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1을 더한다는 그 과정 자체도 그 나눠보면 일단 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띵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근데 얘가 변수에다가 이 스레드에서 1을 하는 도중에, 아직 여기 저장은 안 했어요. 1을 하는 도중에 얘가 여기에 접근을 해요. 변수에 접근을 해서 얘도 플러스 1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이상해지겠죠. 얘 한 번에서 1 더하고 얘 한 번에서 1 더하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얘가 1 더하는 도중에, 아직 결과값이 안 나온 도중에 얘가 결과값이 안 나온 이 변수에다가 다시 1을 더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달라질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기화 이슈라는 것도 있어요. 멀티스레드를 하다 보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를 다시 그려야 되나? 이렇게 스레드가 있고 이렇게 자원에 접근을 해서 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둘 다 동시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스 컨디션,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여기에다가 락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락.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접근을 하면 락을 걸어버려요. 락이 뭐냐? 이렇게 걸었어. 내가 지금 얘 자원에 접근을 했으니까 다른 어떤 스레드들도 여기에 접근을 못하게 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동기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동기화 이슈 또는 동기화 방식 하면 얘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자기 할 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락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락을 또 그 다음에 걸고 그 다음에 계산이 끝나면 다시 락을 풀고 그 다음에 뭐 얘가 접근을 해서 또 계산을 하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스레드 동기화 방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다음 시간쯤에 할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는 이 전 개념들부터 쭉 하고 어찌됐건 요거는 스레드 동기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스레드 문제 중에 하나가 데드락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스레드고요. 자원 이렇게 각각 스레드가 각자 요 자원 각자의 리소스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락을 둘 다 걸어 놨어요. 락을 이런 식으로 둘 다 걸어 놓고 이제 뭔가를 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자기 리소스를 지금 자기 자원을 이렇게 스레드에서 락을 걸어서 쓰고 그 다음 스텝으로 만약에 이 스레드가 여기 있는 자원을 접근을 해서 써야 된다고 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락이 걸려 있으니까 접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그러면 얘는 대기 상태일 거예요. 그죠? 계속 저기가 락이 풀어질 때까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도 이쪽에 있는 자원을 써야 된다고 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락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 안 풀려서 대기하고 얘는 이쪽이 안 풀려서 대기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무한정으로 대기하겠죠. 요게 데드락이에요. 그냥 뭐 이렇구나 라고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어찌됐건 유니티에서 지금 스레드를 말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제가 사실 스레드 뭐 사용하는 방법은 설명은 오늘 안 드릴게요. 그냥 요거는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서 오늘은 어찌됐건 뭐 스레드를 뭐 만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서 뭐 스레드 스타트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코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뭐 몇 줄 안 되지만 설명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뭐 스레드를 만드는 것 같고 new 해서 그리고 스레드를 실행한 것 같아요. 스타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스레드의 뭐 함수는 뭐 요건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유니티를 켜서 get transform can only be called from the main thread. 요 트랜스폼은 메인 스레드에서만 부를 수 있다 라는 거겠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유니티는 이 유니티 내부 게임 로직 스레드 요 하나의 스레드로만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유니티 내부 게임 로직 스레드 그러니까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선 그 유니티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따로 만들어서 하면 이 유니티 내부에 있는 기능, 뭐 클래스가 됐건 뭐 속성이 됐건 뭐 기타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기능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유니티에서는 스레드를 안 쓰고 코르틴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또 뭐 다른 꼼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음 시간에 하시죠. 오늘은 그래서 대략적인 그냥 스레드의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오늘 중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건 요 개념.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여러 개를 놓고 병렬적으로 쓸 수 있지만, 유니티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메인 스레드 하나에서만 작업할 수 있고, 메인 스레드에서만 이 유니티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병렬적으로 적용하기 게임 로직을 적용하기 위해선 스레드 대신에 일반적으로는 코르틴을 이용한다는 거. 그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오늘은 다 공부하고 넘어가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